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제16회 제주포럼이 지속가능한 평화 또 포용적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또 경제, 기후변화 위기 등 이렇게 복합적인 위기에 맞서서 세계의 평화와 또 번영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제주평화연구원의 유기훈 박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주 포럼이 올해로 이제 16회째를 맞았어요. 네. 그동안 제주 포럼의 성과를 좀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제주 포럼이 벌써 16회를 맞았습니다. 16회를 맞이하는 동안 세계적인 석학분들과 인사분들이 제주로 많이 찾아오셔서 평화와 번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왔는데요. 특히 제주 포럼은 세계의 많은 이슈들 중에서도 아시아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룩할 것인지에 집중해서 이루어진 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제주 포럼은 현재 가장 한 이제 현안들뿐만이 아니고 네. 미래에 중요해질 그런 어젠다를 미리 발굴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포럼은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적 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올해 제주 포럼의 주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속 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이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예, 우리가 흔히 요즘이 복합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 위기의 시대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위협들, 그러니까 뭐 북한 문제라든지 미중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핵 확산 같은 그런 안보 위협 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들,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든지 사이버 안보라든지 또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보건 안보 같은 것들이 함께 중첩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해결 방법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보다는 뭔가 그 위기의 근원이 뭔지를 찾아내서 근절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각국이 협력을 해서 같이 헤쳐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오히려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코로나이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제 국내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미리 해결하려다 보니까 국제 협력은 굉장히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 포럼의 주제를 그렇게 정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번 제주 포럼은 그런 큰 대주제 아래서 다양한 세션들을 마련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룩하고 또 국가들 간에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이라든지 양극화 문제를 포용적 번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최소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달성한 평화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관한 토의를 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제주 포럼은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담론의 장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포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을 좀 반영을 해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나요? 네, 사실 제주 포럼은 한 해 5천 명 정도의 인사분들이 제주도에 직접 찾아오셨던 굉장히 큰 포럼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또 홀로그램이라는 방식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부 세션에서는 좀 더 생동감 있는 연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포럼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네. 무사히 포럼을 마칠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장 입구에 비대면 코로나 검사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안심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도 물론 하실 수 있고 24일부터 26일까지 모든 이제 행사는 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집에서도 안전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려면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제주 포럼을 치면 되는 거죠? 예, 제주 포럼이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세션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방역 수준을 더 높인 만큼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좀 잘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안전하게 행사가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매년 제주 포럼에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또 화제를 낳기도 했거든요. 올해는 어떤 분들이 참석할까 또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는데요. 우선 개회식에는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께서 오셔서 개회사를 해주실 예정이고, 네. 그리고 개회사에 앞서서 이제 전체 세션에는 파리 기후협약의 주역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그런 세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아비짓 베너지 MIT 교수도 참석을 해서 빈곤 문제와 포용적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예정입니다. 네,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제주 포럼 참 다양한 행사가 마련이 됐다고 하던데 개막 첫날에 아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의 날 행사. 저는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청년의 날 행사가 말씀하셨다시피 첫날에 있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는 말 그대로 청년분들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세대 간 불평등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시대의 현재와 미래 이런 것 같은 다양한 세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원로 교수이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청년분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 그 대담을 가지는 그런 세션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청년의 날 밤에는 청년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김창욱 교수가 이제 청년의 소통과 그런 공감을 주제로 하는 그런 강연을 할 예정이시고, 그리고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요즘 핫한 래퍼 이영지 씨도 참여해서 공연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예. 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청년의 날 행사가 미래 세대인 청년의 목소리에 좀 기울이는 그런 특별한 무대가 되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제주 포럼의 세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올해는 또 냉전 종식 3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세션이 운영이 된다면서요? 네, 냉전이 종식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1991년에 이제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이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가졌던 곳이기도 하지요. 네. 사실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냉전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이것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별 세션을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 특별 세션에는 냉전 분야의 권위자인 영국의 정치학자 아치 브라운 교수가 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세계 정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 상태 그대로인데요. 그런 만큼 이번 세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클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제주 포럼에 대한 도민들과 대중들의 관심과 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날에 이제 제주 도민의 밤이 있습니다. 이제 도민의 밤 행사의 이름을 제주레터라고 붙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주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하게 되는 행사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 원장님의 특별 강연이 있고 또 미스트롯2의 우승자인 양지은 씨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이번 제주 포럼이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길 바라겠고요. 그럼 앞으로 제주 포럼의 역할과 또 위상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사실 제주 포럼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포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한국의 목소리뿐만이 아니고 한국과 아시아의 목소리를 모두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포럼으로 성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주도민분들과도 많은 소통을 통해서 제주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제 포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제주 포럼에서 준비한 세션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그럼 그중에서 혹시 박사님께서 네. 소개해주고 싶은 좀 재미있는 세션이 있을까요? 이건 뭐 저한테만 재밌는 세션일 수도 있는데요. 저와 이제 다른 연구실의 두 박사님들께서 참여한 세션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 보건력 지수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국가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같은 위험을 이제 직면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있는지 그것을 특히 경제적인 지표에 집중을 해서 측정하고 또 국가 간의 순위를 매겨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 세션은 이제 폐막식 바로 직전에 진행될 예정이고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다는 거 장담하시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 제주 포럼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역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민들 또 이 포럼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안전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심하시고 참여를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프라인 행사장 입구에 마련되어 있는 그 검사대에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안내에 잘 따라서 검사를 실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배포해드리는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제주 포럼에 많은 기대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평화와 또 번영을 위한 공동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